여러분, 영끌 피는 물이라 그래서 집값이 더 내린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저는 맞는 말로 보입니다. 영끌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빌릴 수 있는 곳에 돈을 다 빌려서 집을 한 채 샀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자가 오르고 나서부터는 감당이 안 돼. 게다가 시가까지 뚝뚝 떨어져. 그래서 피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2022년 11월 미분양 증가율입니다. 22.9%가 늘었습니다. 11월 지표가 지금 가장 최신 지표, 이제 막 나온 지표거든요. 그 지표를 보니까 미분양 증가율이 22.9%예요. 와, 장난 아니죠.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보면 11월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만 8천입니다. 5만 8,027가구예요. 11월 달에 4만 7,217가구에 비하면 2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14,000, 15,000, 16,000대예요. 그러다가 2022년에 들어와서는요, 2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엔 3만이 넘고요. 9월엔 4만 2천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5만 8천을 넘었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기다리잖아요.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1월에 이게 9만 1,000호 거래가 됐잖아요. 3월에는 10만 2,000호가 거래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더니 2022년 1월에는 4만 2,000호, 11월에는 3만 호까지 줄어들었어요. 3만 호까지. 5만 8천 호가 미분양으로 나고 있는데 거래되는 것은 매매량은 3만 호.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매매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실제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래프는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프는요, 순식간적으로 지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다. 추세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세선이라는 것은 심리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쭉 빠지게 돼 있는데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래량이 계속 빠져요. 그러면 미분양은 늘고요. 미분양은 더 늘게 생겼습니다. 늘면 느는 만큼 거래량은 더 빠지게 되고 거래량이 빠지면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많은 사람들, 팔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내놔야 돼. 싸게 내놔야 돼. 그러니 영끌한 사람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 것이냐. 이 말은 이 그래프를 봐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끌했다. 뭐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까지 다 돈 끌어서 집을 샀는데 이자는 올라가니 팔긴 팔아야 되겠어. 옛날 가격 같으면 빨리 팔고 원상태로 들어오면 그만인데 이게 빨리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팔 수가. 팔리지도 않고 게다가 금리 가격까지 떨어지니 아주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이미 올해도 집값이 더 내린다는 지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 보세요. 11월 달에 낙찰률이 14.2예요. 역대 최저입니다.
14.2. 예. 지난 9월에 22.4도 역대 최저라고 했는데 역대 최저가 14.2까지 떨어지고 낙찰가율은 보세요.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률을 말하겠죠. 83.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 경매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미분양이 넣으니까 이거 차라리 경매하는 것보다 미분양 가서 세일해주면 싼 거 사는 게 낫겠네.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경매를 걸어도요. 사람들이 이게 경매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가느냐. 더 떨어질 거니까. 유찰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서울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재건축의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아파트 들어와 있습니다. 유찰됐어요. 실제로도 유찰되고 있고요. 그러니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12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6일 현재예요. 수도권은 0.93까지 떨어졌어요. 0.93. 와, 0.93이면 장난 아닙니다. 일주일에 10억짜리 집값이 990만 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990만 원. 10억짜리 집값이. 990만 원이면 한 달이면 한 달이면 4천만 원 빠진다는 거 4천만 원. 한 달에 4천만 원 빠진다는 게 이게 적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서울은 그나마 조금 0.74. 조금 낮다는 이야기지 이게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0.74도 굉장히 많이 역대급으로 하락폭입니다. 역대급 하락폭.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76. 그러니 수도권은 0.93. 마이너스 0.93. 이게 지방도 전국도 마이너스 0.76. 서울도 마이너스 0.74. 집값이 막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 보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추세를 거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추세를 거르기가. 추세 거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추세는 흐름대로 계속 따라가야 돼요. 특별한 대반전이 없는 한. 대반전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쓴다든가 부양책 아니면 경기가 갑자기 확 좋아진다든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모양새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더라도요. 지금 집값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요. 서울 중구 보세요. 1.24나 떨어졌습니다. 1.24. 도봉도 1.21이고요. 노원도 1.2입니다. 야, 진짜 많이 떨어지죠. 1% 이상을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집값을 폭락이라고 해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폭락이라고 해도. 10억짜리 집값이 1,000만 원씩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 주에 말입니다. 한 주에. 1,200 이거 보면 10억짜리 집값이라고 봤을 때는 1,240만 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도봉도 1,21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 노원도 마찬가지 1,200만 원까지. 한 주에 집값 10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5천만 원씩도 한 주에 떨어지는데 이게 한 달에 떨어지는데 이게 적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방으로 가잖아요. 더 심합니다. 지방은 보면 말입니다. 인천 연수구입니다. 지금 1.69까지 빠졌습니다. 아이고 경기 보세요. 2천. 놀랄 노자입니다. 2.48까지 빠져. 2.48. 지금까지 2.48 이렇게 떨어진 데는 세종이나 대구에서 보던 일이지 수도권에서 보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경기도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9입니다. 2%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집값이. 야, 충격적이죠. 제가 봐도 충격적입니다. 2.48 이렇게 떨어지는 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인천 연수가 1.69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전망 추이입니다. 지난 11월에 61이었거든요. 이때가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100이 기준인데 100보다도 안 들게 61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12월도 낮아요. 62입니다. 올랐긴 올랐어요. 61보다는 좀 올랐지만 62는
아직까지 낮은 숫자예요. 결국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집값이 계속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임장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다 볼 것이냐. 저는 지금 임장하면서 시장을 바라다 보라.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실 아파트 이렇게 파크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쯤 기준으로 집을 사는 게 좋다 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에요. 11월 30일에 16억 7천에 팔렸습니다. 예, 파크리오 전용 84제곱미터 20층이 말입니다. 그런데 16억 7천이라는 숫자는 2020년 가격이에요. 2020년 6월 13일에 16억 7천원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24층이.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 비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2019년으로 가볼까요? 2019년 2월 7일에 21층이 13억 천이었습니다. 13억 천. 그럼 이까지 떨어지길 기다릴 건가요? 아니야, 나는 2018년으로 돌아갈래. 근데 2018년은 잠실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더 비쌉니다. 14억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으로 가면 들어갈래. 그러면 33층이 9억 7천이거든요. 근데 9억 7천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요? 9억 7천까지. 이게 한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2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 거예요. 예, 만들면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텐데 한 번쯤 보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에 잠실 파크리오 84제곱미터가 9억 7천 그리고 나서 25억 3천까지 올랐는데 160.8%가 올랐습니다. 2.5배 올랐네. 2.5배. 그죠? 엄청나게 올랐죠. 금액으로는 10억 6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16억 7천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임장을 해보시라. 그리고 부동산 세제까지도 개편이 됐잖아요. 세제까지도 개편이 되면 제가 봐서는 임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 돈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야 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뭐 집을 사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저는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특히 집이 없는 무주택자 또 모르겠어요. 나는 내 자식한테 사주고 싶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좀 내려갔잖아요. 그죠?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사고자 하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기준으로 사실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집값은 계속 내려가니까 거기에는 무주택자나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면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 참 엄청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